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미국, 영국 무역 합의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오늘 무역 기본 합의를 발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주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영 협상 미리 보기를 통해 한미 협상에 대한 추후 향방에 대해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현장의 목소리는요.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첫 무역 합의 주인공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조정된 관세 좀 총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 다 발표가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뭐 수주 동안 더 협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 발표된 내용만 보면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만 대 쿼터로 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의 25% 관세를 면제를 하고 또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같은 무역 확장법 232조 25% 관세를 대체하는 그런 후속 협상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국은 물론 관세가 없어졌다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영국에 대해서 보편 관세 10%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 쿼터 내 자동차도 역시 그 관세가 적용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미국과 영국 협상 사례를 봤을 때 영국과 한국이 동일한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사점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첫 합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할지 좀 의문시 되었던 품목별로 적용 중인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거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상에서 중요한 게 시간인데 특히 우리는 이제 중간에 큰 선고도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영국의 사례가 우리한테 분명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사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다고 누누이 밝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영 합의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영국처럼 일정 물량까지 좀 관세를 낮추는 저율 관세 할당 적용이 오히려 조금 더 무게의 추로 기울지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관세 폐지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 관세가 25%냐, 또 보편 관세 10%포인트를 뺀 15%냐에 따라서 관세 폐지 목표는 분명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영국은 상호 관세 대상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 관세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방식을 대입해 본다면은 10%의 보편 관세는 유지하면서 15%의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부과되는 것을 낮추고 또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쿼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없어지긴 했지만은 트럼프 일기 때도 철강의 232조에 대한 국별 합의에서 이 쿼터를 도입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번에 영국과의 합의에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협상할 때도 이 방식을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도 쿼터 방식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또 변수가 많이 상존하고 영국과 한국이 동일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일단은 지켜봄직해야 된다,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영국과 한국이 다른 것은 영국은 미국의 무역 흑자국이고 한국은 무역 적자국이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간의 합의가 가능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는 거는 맞는데요. 또 조금 이게 좀 착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게 그 런던에 국제 금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금을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게 수출로 잡힐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걸 빼고 보면은 양국 간의 무역은 미국이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는 뭐 트럼프식으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은 균형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 구조 하에서 양국 간 합의가 보다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미국과 영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그동안에 좀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이해도도 높은 편이고 충돌 분야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추가 협상도 있기 때문에
좀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놀랄 만한 수준의 내용이나 합의 뭐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이번에 이렇게 빠른 합의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이 관세 조정하려는 주요 산업은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번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 이후 미국의 자동차 빅3 기업들이 이 협정에 대해 좀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자동차 품목 관세 조정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우리 한미 간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뭐 이 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또 이제 협상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간 영국 간의 무역 구조라든지 또 영국은 사실 미국으로 수출하지만 한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한 140만 대 수출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한미 간의 자동차 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의 영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 그다음에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누가 더 위에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뭐 산업적으로 조선 같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딜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또 하나 다른 점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승용차의 뭐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빅3가 미용 합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뭐 수입량만큼을 빅3 스스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생산을 늘려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양국 간에 좀 현실감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해 나간다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결과물을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국 그리어 무역 대표부가 방한을 합니다. 사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 공백 속에 미국의 요구, 과연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미국이 뭘 이제 요구를 하는가에 앞서서 미국한테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좀 신속한 합의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연 간의 협상 범위보다는 한미 간의 협상 범위가 훨씬 더 넓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도 좀 우리의 정치 스케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지와 수준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와 영국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 또 이번 미연 간의 합의가 그 내용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뭐 EU 같은 다른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들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는지를 보고 어떤 전략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좀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이었습니다. 자, 두 분과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첫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미국과 영국 딱 협상에서 아직은 뭐 완전히 이루어진 협상은 아니지만 계속 내용이 나오겠지만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쫙 김영주 이사님이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미국이 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에 부여했던 관세율을 10%는 유지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협상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그 사전에 부여한 상호 관세율 협상을 안 한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 그렇다면 한국도 협상 이후에 무관세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 10%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25%를 상호 관세로 좀 제시를 했는데 요거는 유지한 상황에서 품목별로 부과된 관세가 폐지되는지가 좀 저도 궁금한데 요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자동차에 부과했던 품목별 관세가 폐지 또는 좀 인하가 되었는데 쿼터를 적용하고 이제 초과된 물량은 품목별 기본 관세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한국의 쿼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내용에 보면 영국이 이제 보잉사의 항공기를 100억 달러 규모를 구입을 합의했고 또 자국의 어떤 에탄올이라든지 소고기, 기계류 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미국이 10대 교육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흑자를 내는 곳이 영국인데 이렇게 영국에까지도 좀 확실한 거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그 무역 적자 국가의 협상에서는 더 많은 요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도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뭐 소고기, 뭐 어떤 연수, 등급 이런 것들은 추가 개방은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뭐 방위비랑은 뭐 무관하게 별개로 한다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조금 언지를 줄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영국 이 한 국가의 결과만 보고는 향후 전망을 좀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를 좀 더 관찰하시면서 좀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 영국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자동차 관세일 겁니다. 최대 27.5%의 관세를 10%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차 기아의 주가는 딱 1% 정도의 상승이었어요. 확실히 추가적인 상승을 부여하기에는 그런 펀더멘털리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할 지표가 많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오늘 자동차주의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말씀 주신 내용 이런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등이나 판매량 지표를 보면은 과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좋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더 좋아지고 판매량도 좋아진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이 회사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낮을 뿐이지 회사의 기초 체력이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근데 보통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편이다. 이거는 좀 사람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한정된 자금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를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은 그냥 그게 주도주거든요. 그게 네. 뭐 방산일 수도 있고 그게 조선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텐데 지금 완성차 업체에는 그런 관심이 없다가 주가 상승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현대차랑 기아 같은 이런 시총 높은 기업들은 그냥 외국인이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또 의미가 있었던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를 기록했던 만큼 과연 외국인의 매수가 현대차를 향해서 언제 좀 유입이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월 대한민국 수출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건데 자동차와 부품 쪽 수출도 선방을 했거든요. 이거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선구매 수요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3월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금 91억 4천만 달러인데 24개월 연속으로 지금 흑자 행진을 하고 있어서 뭐 실적으로만 보면 숫자만 보면 뭐 아직까지 수출이 나쁘지 않고 뭐 잘 방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그 2월 대비 흑자 폭이 지금 19억 6천만 달러 더 커졌고 지난해보다도 지금 21억 5천만 달러의 증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기초 체력의 턴에서 이게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관세의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선구매 수요가 정말로 많이 반영한 건지는 좀 시간을 좀 지켜보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동차 수출이 좀 견조한 거로 좀 나타났고요. 여기에 반도체 수출까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이렇게 좋은 흑자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수출부터 좀 살펴보면 1개월 만에 지금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지난해 대비 한 11.6% 증가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관세 전쟁 이전에 재고를 좀 쌓아놓으려는 수요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많은데 이런 점도 미리 좀 수요를 좀 앞당겨서 좀 상쇄했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 지금 2%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증가율은 좀 많이 좀 낮아지지 않나 보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세 부과 이전에 미리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지금 4월에 그 현대
현대 기아 그쪽 미국 수출이라든지 그 판매 대응량을 보면 오히려 상당히 좀 견조하게 미국 수출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서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수치라고 이제 여행이라든지 어떤 제품과 관련 없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지금 22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적자 폭이 상당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여행을 가는 성수기가 겨울 시즌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벗어난 3월부터는 해외 여행 수요가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여행객 수가 상당히 크게 지금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3월 대비 적자가 한 10억 달러 감소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그렇지만 3월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조금 소폭 감소로 나타나면서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부터 나타나는 수출입 데이터를 더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관세 영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요, 전기차는요, 미국과 유럽에서 좀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 현대차, 기아 모두 전기차 판매가 지난달 갑자기 줄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반면에 전기차 수요가 높은 유럽 쪽에서는 기아가 또 1분기 전기차 판매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해요. 기아 상당히 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 그나마 현대차보다 기아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몰리는 그런 부분도 굳이 연결을 지으면 지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드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더 유입되는 이유. 네, 그리고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게 아쉬운 거고, 기아 EV3가 1분기 28,000대 정도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많이 팔렸네요. 네, 제일 잘 팔렸던 게 23년도 3분기였는데 그때보다도 약 1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팔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전기차 산업을 좀 보다 보면은 테슬라의 성장 속도는 좀 줄어들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계속해서 되는 가운데, 그런 사이에서 기아의 저런 유럽 판매량이면은 굉장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게, 테슬라가 그럼 전기차 판매량이 뭐 잘 나오면 다 주가 잘 가고 안 나오면 못 가고는 또 아닌 게, 약간 또 미국의 이런 정치 쪽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그걸로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유럽에서 현대나 뭐 기아 같은 부분은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 하나만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현대차를 넘어섰잖아요. 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증권사에서 2조 원 벌 거라고 하고, 현대차는 12조 원 벌 거라고 하는데, 와. 근데 버는 게 6배 차이인데 왜 시총은 비슷할까라고 해보면은, 결국 주식시장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계속되는 모멘텀,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언제 돌아올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뿐 계속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기아의 주가를 보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대차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 62조 원입니다. 대미 투자 규모를 이렇게 확대를 한 상황이고, 기아도 유럽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린대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자리, 매력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매수하는 그런 시점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어떤 이런 이슈라는 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우상향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개량한 것이 가치 평가할 때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현재 주가를 향후 예상되는 이익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PER 배수법을 뭐 살펴보면 현대차가 지금 PER이 4.1배 그리고 기아가 지금 3.7배인데요. 거의 과거 하단 수준에 있는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내재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는 어떤 PBR로 봐더라도 현대차가 PBR이 지금 0.42배고요. 기아가 지금 0.55배인데요. 두 종목 모두 이제 1배가 안 되는 청산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과거 대비로도 오히려 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거는 뭐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또 이제 이게 저점에 매수를 왜 해야 되느냐를 또 논할 때 장기간 보유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에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또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매력도를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로 매수해서 좀 장기간 보유했을 때 받는 배당 수익이 현대차가 지금 6.4% 정도 연으로 기준으로 그리고 기아가 지금 7.6%인데요. 이렇다 본다면 배당 투자도의 매력이 충분히 있는 주가 수준임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벤트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이전에 관세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개별 국가들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는 국가들이 뭐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벤트적으로 접근해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분할 매수한다면 높은 가격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급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주가도 좀 나쁜 상황인데 최소한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으로 전환된다면 단기적 수익을 노린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굉장히 매달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 있잖아요. 자, 이렇다면은 전기차 캐즘 구간에서의 일시적인 하이브리드 차량 선호 현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려 전기차 시장 대신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진 않을지 궁금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느는 이유는 예전에 한국경제TV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충전 시설이 유럽은 그래도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 충전, 초고속 충전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충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대로 돌아설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결국 가솔린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잘 팔리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지금 좀 더 잘 팔리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근데 전기차 시장이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계속 다 전기차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연기관차의 점유율 향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뭐 정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은 캐즘이나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도 빨리빨리 이제 좀 설비가 완료가 되면서 관련 전기차 시대가 또 도래하게끔 전반적인 환경이 또 조성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또 이제 미중 협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이후인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데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협상 결과가 어떤 윤곽을 드러내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잡히면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협상이 결렬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온다면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미국 4월 CPI가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오지만 일단 본격적인 관세 영향 이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적으로 추경 예산 집행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건설 유통업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15일 실적 시즌이 마감되므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종목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왔더라도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해 주가가 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발표 이전에 미리 주가가 움직였다면 새로운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 시즌 마감 이전까지는 실적 호전주 매매가 좋아 보이고, 주 후반부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로 매기가 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시면서 전략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충원 대표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체감이 안 될 정도로 4월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하락 폭이 대부분 다 만회가 된 그런 상황인데, 언제 이렇게 됐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히 약간 스며들듯이 주가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온 것 같고, 지금이나 몇 주 전이나 공통된 생각은 계속해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뭐 1주 전, 2주 전, 한 달 전에도 이런 방산 얘기는 계속 해왔었는데 계속 신고가를 가는 거 보면은 이런 일부 주도주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소외가 될 수도 있고 상승을 또 못 따라갈 수 있으니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식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 글로벌 이제 시장을 리딩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그런 게 투자 심리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시즌에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 가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